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의 영상을 통해서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17.8%인가 그 정도 격차로 졌으니 18% 차이의 격차로 졌으니 딱 이게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거 아니냐. 이준석을 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잡스러운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너무 국민의힘이 그렇다 해서 국민의힘이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국민의힘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웰빙 정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뭐 보수층이 됐거나 일반 국민이 됐거나 연령층 상관없이 10대, 20대, 30대 이 층에서 특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누굽니까? 이준석입니까? 택도 없죠.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4주 연속 동안 계속해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지역에서 광주, 전라, 제주도 지역에서 6% 가까이나 상승을 했고요. 10대, 20대 사이에서도 5% 정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이 지지율이 오른 게 10대, 20대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이고 이미 MZ세대 같은 경우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대체 합리적인 얘기를 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 3, 4주 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반일 선동을 하면서 지들은 일본 가가지고 놀고 앉아있고 매번 그렇게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절대로 MZ애들한테는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가 그렇게나 선거에서 망했던 이유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는 완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조국으로 인한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 수많은 것들이 어땠습니까? MZ들이 공감했습니까? 공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선거에서 3번 연달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엉망진창이었고 지금도 엉망진창이었어요. 바뀐 건 뭡니까? 그때의 엉망진창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의 엉망진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웰빙 정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격을 못 해가지고 그게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왜 도대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 민주당한테 굽신굽신거려가지고 웰빙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지를 받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렇게나 지금 저런 잡스러운 인간 들을 상대로 웰빙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공격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챙기고 앉아있으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힘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겁니다.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그것도 뭐 사실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비상식적인 게 상식이 됐었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지금 민주당 인간들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 대표 주제로 오늘 제가 예로 들 것이 바로 김의겸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뭐 김의겸이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박범계가 그 출장비 부채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면서도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뭐 다 죽어가는 표정이던데 김의겸이가 이제 뭐 보수의 아버지 같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김의겸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정말 활약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따져 물었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김인석과 정바울 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증언한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게 뭐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는 거예요. 김인석이가 나중에 공판을 받을 때는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도대체가 저는 민주당은 뭐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하나같이 문재인 때 똑같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매번 그렇게 따져 물었던 근거가 뭐예요? 사기꾼의 얘기.
그렇잖아요. 이미 형을 살고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사람, 이철이라고 하는 인간, 그런 사기꾼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매번 따져 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형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온 나라를 헤집었던 게 그게 바로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지금 김의겸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김인섭이가 뭐 하는 인간입니까? 범죄 혐의가 지금 사실상 뭐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인간의 말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한테 따져 묻는다는 게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체포동의안 같은 거 설명할 때 뭐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창훈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그렇죠? 결정문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 사과해라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엄청나. 이거는 사실 왜곡인 것이고, 이거야말로 유창훈의 말조차를 지금 김의겸이가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각사유서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고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가 누굽니까? 김의겸입니까? 피의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각사유서에도 적혀 있는데, 저렇게나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저거를 청문회까지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 따져 묻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각사유서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진짜 암 걸릴 것 같다, 암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진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얼마나 진짜 김의겸의 수준이 떨어지는지 실제로 질의했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 정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민정수석들이,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곽상도, 홍경식 전 수석을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정찬용 인사수석 물러났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 그럼 지금 넘어갑시다. 네. 말씀하시죠. 자, 네. 지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가지고 검증했던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들이 다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진짜 인사 참사가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책임을 진 적이 있습니까? 김의겸 본인 스스로가 실토를 하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뭐라도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퇴하는 게 노무현 정권 당시까지는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문재인으로 딱 바뀌고 나니까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그냥 막 완전히 맛이 가버렸는지, 아무리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법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그냥 우겨버리는 그런 미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재명을 거치면서 아예 그냥 당대표까지도 미쳐버린 이런 지금 상태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개딸들이 아니고서 공감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인간의 지리 수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특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증거 판단을 하는 건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면 어떻게 증거를 판단하나요? 증거 다음에 상식이죠. 그래서 자,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증거 많지만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고 객관성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매번 그냥 한동훈 장관을 붙잡고 말꼬리 잡기만 하는 거, 그것만 할 줄 아는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고, 조금이라도 지성이 일반 평균적인 국민들의 50%만 발휘가 되더라도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의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야, 우리가 앞으로 총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더 뭔가 좌파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거는 대패를 넘어가지고 완벽하게 패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모습은 뭐예요? 한동훈 장관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민주당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힘, 그 힘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는 뭐가 없다? 힘이 없다. 한동훈 장관 같은 힘이 없는 웰빙 정당이라는 거, 이게 이번에 선거 패배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걸 제발 좀 국민의힘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진짜 약한 정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선거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